네, 달생일 필름입니다. 우리 사회 할 건데요. 사회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5차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시고요. 교과서는 22쪽부터 몇 쪽까지입니까? 22, 23, 24, 25쪽까지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현대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4.19 봤죠. 4.19 1960년이에요.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5.16 쿠데타가 있었어요. 1961년 5.16 쿠데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계속 지속이 되죠. 박정희 정권이 계속 지속이 되고, 72년에 유신헌법을 기억하셔야 되고, 유신헌법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10월 26일 1979년이죠. 박정희 암살이 되죠. 박정희 암살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12.12 쿠데타가 있었어요. 12.12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건 누구예요? 전두환이죠. 전두환이 있었고, 이거 전두환이 이제 군 정권을 잡고 나서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980년 5.18 민주화 학생, 광주 민주화 학생 운동이 있죠. 이거를 전두환이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가 직선제가 있었고 간선제가 있었어. 근데 이게 4.19 끝나고 나서 그 윤보선 대통령 선출한 거 말고는 대부분 다 간선제는 독재에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직선제는 약간 좀 뭔가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그러면 박정희도 직선제로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초반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직선제로 됐어요. 박정희도. 근데 어때요? 본인이 이제 김대중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간선제로 바꾸죠. 유신헌법 뒤에. 그래서 전두환은 어떻게 했을까? 전두환은 당연히 간선제로 하게 되죠. 왜냐면 자기가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에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신문과 방송을 통제했어.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자기한테 나쁜 언론이 나가면 안 되니까. 이때 당시에 그 뉴스를 뭐라고 했냐면 땡전 뉴스라고 해서 땡전 뉴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땡전 뉴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옛날에 지금은 뭐 8시 뉴스도 있고 9시 뉴스도 있지만 옛날에는 다 9시 뉴스였어요. 9시 뉴스, 밤 9시 뉴스였는데 9시 땡 하면 전두환 각하께서는 뭐 혹시 전두환 대통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땡 하면 전두환이 나온다 그래서 땡전 뉴스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전두환 소식이 다 끝나면 또 이순자 여사는 그랬어. 이순자 여사가 누구냐면 전두환 부인이야. 그래서 맨날 뉴스가 이랬단 말이야. 신문과 방송을 통제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내지 않고 유리한 내용만 전하도록 했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그랬겠어. 그때 당시에 또 삼천교육대라고 있어. 삼천교육대. 이건 대학교가 아니고 그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그 군기교육대 같은 데 보내가지고 엄청 힘들게 고문시키는 데야.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았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버티다 못해서 1987년에 이제 직선제에 대한 시위를 하게 되죠. 직선제 하라고 막 시위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 직선제 시위를 하다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가 무슨 말이냐면 뭐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박종철이 하고 죽었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들이 뭐 고문을 했다거나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고문 수사를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사실을 숨기던 정부의 고문을 금지할 것과 처벌할 것을 이 고문했던 사람들을 요구를 하죠. 이 홈페이지에
오픈 아카이브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각종 민주주의에 관련된 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이 중간 하단쯤에 왼쪽에 보면 60 민주항생 있잖아요. 왜 그래? 깜짝 놀랐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2한열 열사 말고 호원철폐 시위. 이상하다. 아까 박종철 씨 있었는데. 직선제.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박종철 열사 사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자꾸 일시적인 시스템 접근 장애라고 나와, 잘 열리면서. 여기 박종철 열사 사망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사진 써있죠. 박종철 씨는 87년에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 대해서 연해되었다. 그리고 결국 14일날 물고문 전기 고문을 받았고 11시 45분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져 있었다. 경찰은 초기 발표에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발뺌을 하였으나 시체 부검 결과 전기 고문과 물고문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4주기 때 분양 과정이었고, 그리고 추모 행렬, 서울대학교에서 추모 행렬의 사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박종철 추도회가 열리는 명동성단 앞에 백골단이 모여있는 모습. 백골단이 아마 치위하는 사람 때리는 그런 단체일 거야. 가슴 아프지. 그리고 추도 대회 후 이게 왜 최루탄을 이렇게 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여기 보면 추모 집회에서 시위를 진압하려고 출동한 전경들. 가슴 아프죠? 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박종철 49제. 49제는 어떤 거냐면 죽은 지 49일이 지나면 이제 다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고문추방 민주화.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신문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민주화 국민평화 대행진, 교과서에 나오는 그것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박종철님의 가족 모습도 있고, 이 치안감이란 사람이 아마 발표한 사람이겠지?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서울의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명동성당이 있죠. 가슴 아픈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문 수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고 어떤 얘기를 계속했냐면 직선제로 개헌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직선제 개헌. 개헌은 이제 헌법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헌법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내용이 포함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게 뭐냐면 호헌이라는 거예요. 호헌. 헌법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시위를 하냐면 호헌철폐라고 하는 시위를 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직선제로 개헌하지 않고 헌법을 유지하겠다고 했지? 호헌철폐 하라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다시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아마 있을 텐데요. 호헌철폐. 잠깐만. 호헌철폐에 관한 내용은 뭐가 있나요? 60민주항쟁. 왜 자꾸 시스템 장애라고 나와? 여기 나오네. 왼쪽에 4.13 호헌철폐 시위가 나오죠. 호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용 나와 있겠지만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는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의 시위를 받아주지 않고 헌법을 유지할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호원 철폐를 요구하는 서울대 교구 뭐 국민 뭐 이런 얘기가 사진 보면은 국민 합의를 배신하는 호원 주장 철회하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시도 있고 또 뭐 여기 있냐 이런 거 있죠. 뭐 군부 독재 퇴진을 위한 삭발 단식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이 최루탄이 진짜 무서운 건데 그죠? 최루탄이 그 숨 못 쉬게 하는 그런 탄이긴 한데 이거에 맞고 사람이 죽기도 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또 삭발 단식 기도회장 뭐 아이고 참 시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호원 철폐 이게 아직도 있네.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 물러가라 이런 시위들이 계속 있었죠.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명동성당에 있었던 신부님들이 그 민주화 시위에 되게 많이 앞장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연세대학교 앞에 시위가 벌어지죠. 이따가 얘기할 그 이한열 열사 사망도 연세대 시위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보면 아우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시위 모습이 많은지 그쵸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보면 이후에 시위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이에요.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그 연세대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한 사진은 되게 유명한데요. 여러분들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이한열 열사 사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열 열사 사망 여기 나오죠.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본격화된 호원철폐 독재타도 시민항쟁은 6월에 들어서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걸 그래서 1987년 6월 항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6월 9일 60 범국민 대회를 알리기 위해 연세대 교정을 나서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의 직격탄을 맞아서 이한열 열사가 이제 죽게 되죠. 사진을 좀 볼게요. 연세대학교에서 시위가 참 이게 뭐야 그죠? 이한열 열사의 아마 이거는 이한열 열사의 빈소고요. 이한열 열사 피격 사진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한열 열사의 피격 사진 여기는 없으면 네이버 다른 채널에서 찾아드릴게요. 근데 없을 리가 없는데 아이고 참 이한열 씨의 누나네요. 아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사진이죠. 이건 아까 나왔던 사진이고 맨 처음 거가 이거다 이거. 이게 제일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게 제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나서 이제 그 이종창이라는 학생이 이제 그 부축을 해서 바로 죽지는 않고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진이 되게 가슴 아픈 사진 유명해요. 뭐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이 사건이 또 굉장히 그 시민들에게 그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촉발을 일으켰겠죠.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30년 정도 돼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사건은 아닙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부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87년 6월 민주항쟁, 6월 항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당시 여당 대표, 이 사람 누구냐면 여당 대표가 노태우예요. 노태우. 쉽게 말하면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을 할 사람이었어. 원래 이 사람이 그 부하야, 부하. 둘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거든. 군인이야.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직선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간선제로 노태우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계속 시위를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그죠? 이한열 씨 추모 그거네요. 그랬더니 결국 직선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6.29 선언이라고 해. 6.29 민주화 선언. 선생님 6.29 선언이라고 배웠는데 이것도 아마 관련 사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 6.29 선언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6.29 선언 너무 얘기가 여기 너무 많은데? 뭐 어떤 걸로 열어야 돼? 6.29 선언으로 상황은 급변하였다. 뭐 야권과 국민운동본부는 환영을 표현하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봐봐. 이거 되게 신기하죠. 오늘은 기쁜 날 차값은 무료입니다. 라고 써 있어. 그만큼 이게 너무 좋은 일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노태우야. 이 사람이 노태우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민주화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직선제로 개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다른 사진, 60 민주화항쟁 사진만 좀 볼까요? 뭐 이런 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잖아. 호원철폐. 이게 제일 유명한 그거였어.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거. 아까 말했잖아. 그 전두환이 직선제 개헌하지 않겠다고. 이거 이 최루탄 봐봐. 근데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봐봐요. 이게 시위를 막고 있는 전경한테 꽃을 선물을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민주화를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4.19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얻게 되죠. 국민은 불법적으로 잡은 정권을 유지하고자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정권에 맞서서 승리한 것을 기뻐했고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6월 항쟁 6월 항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하고 이한열 열사가 사망한 사건이고요. 이한열 열사는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을 하죠. 그래서 60 항쟁을 하게 됩니다. 6월 10일 항쟁을 하게 되고 결국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하게 돼요. 누가 하냐면 노태우가 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은 198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정도의 흐름 정도는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직선제 개헌 선언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되게 웃고 있잖아. 그치? 기분이 좋아하고 있잖아. 자, 6.29 민주화 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6.29 민주화 선언은 직선제, 그리고 언론의 자유 보장. 그동안 땡전 뉴스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행, 지역 감정 없애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새롭게 만들어 이러한 내용을 실현해왔습니다. 지금이 9번째 개헌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개헌한 게 1987년이에요. 헌법을 마지막으로 고친 게 1987년이었다 이거지. 직접 뽑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뉴스가 제대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지. 정부가 잘못한 내용을 제대로 말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긴 문제를 지역에 해결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 왜 그때만 해도 영남하고 호남 지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 영호남,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지금도 일부의 나쁜 사이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가상 면담을 하며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알아보기.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 추모, 그리고 또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아까 이 사진 봤죠, 여러분? 그죠? 6월 29일이에요. 다 1987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한열 기념관. 이한열은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신 분이죠. 아까 사진 우리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사진 속 한 사람을 선택해 가상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 번호를 고르고 인물에 대한 면담 질문과 답변을 2개씩 예상해 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 해볼까요? 선생님은 1번 해볼까요? 1번? 자, 1번입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은 왜 시위에 참여하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은 박종철 씨가 고문에
의한 이렇게 뭐라지? 전기 고문과 물 고문에 의해 경찰에게 끌려가 전기 고문과 물 고문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을 규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1번에 대해서 이 시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뭐 비록 박종철 씨가 살아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경찰이 강압 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선제 질문이라고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직선제는 어떤 것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을까?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6월 민주항쟁 떠오르는 낱말 2개를 고르고 그 까닭을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참여, 용기, 관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써볼까요? 선생님은 용기라는 말 써볼게요. 용기란 이유는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 시위에 참여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희생 한번 해볼까요? 희생.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된 분들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선생님. 다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희망, 민주주의가 발전하고자 하는 희망이죠. 인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의 인권이 되게 탄압이 됐어. 뭐 고문해서 사람 죽였으니까 뭐 말 다 했지 뭐. 아이고. 이제 민주항쟁까지 우리가 봤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1987년에 6월 민주항쟁까지 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를 얻어냈죠. 직선제를 얻어내고 지금까지도 직선제로 쭉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선생님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대통령 욕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 근데 이때는 정말 큰일 났단 말이야. 아까 그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엔 자취집에서 쉬고 있다가 고문실로 끌려가서 전기고문 받고 죽었잖아.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